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지요. 과연 이 내란과 지방선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일까요? 아니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선거일까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이 지역은 국민의힘 아성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도 큰 관심사입니다. 과연 그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줬던 진보 민주 세력이 총단결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할지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가져볼 수 있는 이 관심사를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김종원 울산 동구청장님을 모셨는데요.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도 있고 또 재선구청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좀 멀리서 올라오셨습니다. 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그렇죠. 뉴스토마토는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유일한 진보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간략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정치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예.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83년도에 광주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학생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픔이 많이 컸던 것 같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진상규명을 해보았다고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외침에 또 울산 동구 조순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노동자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또 노동운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1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면서 정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풋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구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많이들이 낙선을 하기도 하고 다시 지금 현재 구청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이 학생 때부터 쫙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울산 시민들에게 보니까 우리 김종원 청장님은 현장형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왜 새벽에 그 새벽 청소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뭐 듣자 하니까 김 청장님이 이걸 매년 한다고 하던데 실제 새벽 청소 하세요? 예.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택배 노동자들이 어떤 죽음이 많고 아픔이 있어서 여름에 나서 직접 같이 택배를 하기도 했었지요. 매년 이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동자의 삶을 어쨌든 간에 잘 이해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것을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유가 큰 것 같고요. 가끔 요즘 이제 이런 것이 뭐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는 말씀도 하셨는데 때가 되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울산에 현대자동차리 현대중공업 다닌다 이러면 배부른 노동자다 귀족 노동자다 이러는데 그 귀족 생활하는 사람들과 하고 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말이에요. 이게 진보 구청장이다 이런 개념을 쓰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구청장들도 다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진보적 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뭐가 진보당 구청장은 좀 다른가? 뭐 데모를 하는 구청장인가? 뭐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아픈 손가락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손가락의 더 정치. 아픈 손가락의 더 아픈 정치다. 손가락의 정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더 예. 아픈 손가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이 하면 할수록 불평등과 차이와 차별을 없애고 공동체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별이 또 불평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더 아프고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를 줄여주고 또 그 불평등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기본 어떤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보 정치는 산업에는 관심이 없고 늘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잘 되고 뭐 이런 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도 해야죠. 그 성장 과정에서 사람은 더 행복한가? 사람에게 어떤 이윤이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어떤 정치 세력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니 진보 정치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뭐 노동자들이나 또는 우리 사회로 보면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정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울산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근데 어떤 일을 그럼 그동안 하셨는지 그게 이제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했다는 정책을 보면 어떤 좀 차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뭐 소개할 게 있습니까? 보통 이제 노동의제나 이런 게서 보면 중앙정부 의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저는 똑같은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고 지방정부가 있을 텐데 그 지방정부 역할 속에 노동의제는 사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이 2014년도에 위기가 오면서 2016년 18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10만 명 이상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한 3만 4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 아픔이 있었는데 인구도 많이 줄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문자 하나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하고 펑펑 우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기도 한 거지요. 그때 그분들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라가 어디 있으면 기업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라면 한 봉지 주는 사람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산 동구가 그러니까 현대 중공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업의 중심지인데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제가 들어오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초단체에서 많은 예산이 없어서 어렵긴 하지만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노동복지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동복지기금. 예. 매년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로 출연을 해서 한 100억 정도를 한 모아보자. 두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생활 지원금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산재가 나거나 갑자기 어려워진 어떤 삶이 있을 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때는 비싼 어떤 대부업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없애줘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 생활 위기 기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사실은 조선업이 사이클링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면 이거 국가와 나라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분들의 어떤 생존을 최소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출발할 테니까 기업도 좀 도와달라.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생활 안전 기금을 좀 만들자. 이런 노력으로 노동복지기금을 실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 혹시 들어보셨죠? 초단시간 노동. 예. 좀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 35시간 노동인데요. 주 35시간.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일반적인데도 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노동권 사각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도 적용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차 수당이나 연차나 월차나 이런 게 다 없는 것이지요.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고 있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거 보면서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나쁜 일자리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좀 보태서 35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렵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계속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통화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우리 울산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울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실행을 해서 35시간을 넘긴 거죠. 넘기면 한 40만 원 정도 월급 받던 사람들이 주차가 생기고 또 연차가 생기고 월차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것이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비용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한번 찾아가서 우리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연차 생겼어요. 아, 연차 월차 생기는군요.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그 통장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라도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라도 자립하겠다 이런 것에 쓰이고 있더라고요. 경북에서 그럼 이게 최초로 초단시간 노동 없는 구청을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른 데는 막 지금 확산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락이 네. 좀 와서 좀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선도하셨군요, 있기도 아주.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동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기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청 노동자의 삶, 하청 노동자. 또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산재를 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가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청 보살때서.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좀 열악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비정규직 센터에서 이들의 어려움, 산재나 다른 어떤 임금의 체불이나 이런 문제들 직접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대단히 좋았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가슴이 많이 뭉클하긴 하는데 예. 이거 상당히 그 노동자들 편에 서서 하는 정치가 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노동자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기업이 우선 살아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또 지자체들은 그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기업 유치하느라고 정신들이 없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너무 노동자 편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그 가정 정치가 가지는 정치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예, 또 기업과 노동자를 가르고 다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쨌든 간에 고유의 어떤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사장단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어요. 방문을 해서 동구 기업과 또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상생 협약을 맺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동구 가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는데 동구의 가치를 구석구석 같이 나누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단이 처음으로 우리 동구청을 방문했다 하더라고요. 이야. 아, 정말이냐 물어봤죠. 네. 생기고 처음으로 여기 왔다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노력들은 왜곡된 어떤 인식이 마치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 하고 보편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게 하기는 하지만은 일방적인 어떤 편이다 이렇게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현재 자동차 사장을 만났어요. 자동차. 예. 우리가 이제 조선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조선 산업으로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산업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곳에 남목고에 남목산단에 자동차 부품 단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또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해서 자동차하고 인접이 돼 있고 가장 물류나 부품 산업 단지는 적합한 곳이 아니냐라고 해서 한 3번 정도 만나서 조사도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유치를 해서 여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청년들의 어떤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으로 진보 정치하면 노동자만 위하고 기업을 위하지 않는다 이런 그건 어떤 아니다. 왜곡된 어떤 것이다라고 한다. 저는 당연히 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들이 그 속에서 함께 어쨌든 간에 좀 더 잘 사는 그런 어떤 사회가 보편적 사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네요.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에 대변해 주려 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어줘야 되겠지만 기업체와는 대립한다기보다 상생과 협치의 모델을 울산 동구에서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재선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들 보니까는 뭐 무난하게 삼선하실 것 같다고들 하던데 그 무난한 자리를 버리고 그 어려운 울산 광역시장 선거에 뛰어들 때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무모한 느낌도 있다 할 정도인데 뭐 솔직한 심정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결심을 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요청이 많이 있으면 당의 요청도 있었고 시민사회 요청도 있었고 좀 넘어서 크게 얘기하면은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광장의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변화되는 시기에 또 진보 정치가 또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한 달 정도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큰 과제를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또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데 보수 진보 이런 사람들 떠나서 다 저에게 사랑을 사실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60%씩 이래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구에서 뭔가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실제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내란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어떤 그런 것이고 국민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잘 변화시키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중요하지만은 광역의 정도 의미가 가진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울산광역시장을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시절에 참 많은 정책을 펼쳐 오셨는데 그걸 이제 광역 단위에서 한번 이제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는 하긴 뭐 이 구청장을 재선 3선하면서 너무 일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던 그 정원호 청장이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 나가시려고 하던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일 잘하고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 서민들에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울산시 전체에서 한번 그 행정을 펼쳐봐라 뭐 이런 또 요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의 생각도 예. 실제 12월 3일 계엄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울산 시민들을 만나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뭐냐 그러면 예전에 만나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 나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이 돼야지 윤석열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막상 정말 나라 팔아먹을 것 같거든요. 정말 본인에게 위협이 왔어요. 긴장을 했군요. 나라 팔아먹으면 안 되지. 예.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면 안 되지. 예. 이제 이런 거에 생겨서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많이 생겨 있는 어떤 지점이지 않느냐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부산일보에서 말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했던데 보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 예상과 달리 좀 많이 놀랐는데 이 출마 선언에서 이 조란 맘다니와 같은 그런 그 파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언급도 하셨어요. 이게 뭐 뉴욕시장 됐던 조란 맘다니.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와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평을 받고 있어도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야지 또 이것도 현실화되는 거니까요. 스스로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저는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출마를 했는데 이거 뭐 3% 5% 나오면 이게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때가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할 때였던 것 아직 안 같아요.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10.8% 정도는 꽤 높게 나온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출마 선언도 했었고 사실은 우리 동구에서 진보 정치를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울산에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이 동구를 넘어서 또 북구로 남구로 울주군으로 중구로 잘 확산이 된다라면 충분히 어쨌든 간에 저는 역동성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변화들이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정치가 좀 진보한 거 아니냐. 여기저기 다 마음에 사실을 안 들고 좀 더 우리가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충분히 어쨌든 간에 역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면은 의미 있는 어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당선된다고 해도 이제 진보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지지율도 높지 않고 그래서 시정 운영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평가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보당의 김종훈이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뭐 어떤 스스로의 강점, 장점을 이야기한다면요. 행정으로 보면은 지금 나오는 후보 중에 저보다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예. 자신감. 네. 그리고 중간가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제가 국회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예. 충분한 또 역할을 할 수 연결망이 있을 거라고 있고, 생각을 예. 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지난해 2025년만 하더라도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 동구가 예산이 좀 적은데 한 40억에 가까운 부분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보면 전문가들과 또 지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잘 협력을 한다라면 훨씬 더 파일을 좀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소수 정당이어서 장점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이끌려갈 수 없는 게 이 당 저 당 다 어쨌든 간 함께 조력을 받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도리어 보시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강점이다. 키워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약점이 생각을 아니라 합니다. 예. 또 노동과 또 기업을 연결했던 그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더 이제 약간 좀 냉정한 현실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는 무슨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선거다라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보당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다 출마를 하면 그런데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정신과는 조금 좀 부닥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이 선거가 이제 해볼 만해질 것인데 특히나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선에 들어간다 이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뭐 당세나 지지율로 봤을 때 민주당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가져볼 수 있잖아요. 어디 뭐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겠죠.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지방자치선거라는 어떤 기본적 성격도 있겠지만은 내란 청산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네. 그 중에서 부울경의 어떤 동남권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내란 청산에 힘을 어쨌든 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사실은 부울경이 다 무너진다면 상당히 또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이 어쨌든 간 전체에 있는 민주 진보 세력들은 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다 먹겠다고 하면 안 될 거다 이런 거죠. 같이 힘을 합쳐서 네. 같이 성장하고 더 큰 어쨌든 간 잘못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울산으로 보면 진보 정치가 성행해 왔던 곳이기도 하고 예. 진보 정치의 힘이 굉장히 또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힘으로 어쨌든 작동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어쨌든 간에 힘을 좀 모아나가면은 저는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람맘다니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조람맘다니와 같은 그런 이 젊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이렇게 어쩌면 굉장히 소수파지 않습니까? 또 근데 조람맘다니가 일으켰던 그런 엄청난 돌풍을 한번 울산 동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뉴욕 시장으로 조란맘다니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아무도 사실 상상하지 않았죠.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훨씬 더 정치 경력과 행정 경륜이 있어서 예. 또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검증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예. 예전에 진보 정치 한다 이러면은 뭔가 좀 좀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는 걸 더 씌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났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이 충분히 어쨌든 검증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또 울산의 어떤 정치 지형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 산업의 전환 시기에 가장 적절한 어떤 사람으로 저는 바라본다면 충분히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란맘다니도 사실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예. 그리고 또 무슬림이고 예. 뭐 아주 나이는 또 젊은 사람이고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됐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출마 선언문을 잠깐 보니까 불경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뭐 불경 노동벨트라는 표현도 쓰고 이 울산시장 나오면서 불경 전체를 하나 묶겠다라는 큰 뜻을 가졌습니까? 울산은 산업 수도라고 이제 부산도 예. 이제 경제적으로 대단히 이제 물류나 이런 것이 잘 된 도시이기도 하고 또 경남으로 보면 또 제조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성행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5국 3특이 굉장히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인구 유출도 막아야 되고 또 수도권 집중 형상을 막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을 건가? 그냥 전체적으로 면적을 넓히고 행정 재정적으로 통합한다고 될 문제인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네. 어느 지역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느 지역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 동맹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금에 있는 산업적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키는 어떤 방향에서 고민을 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나가자.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간에 물류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부산이나 이런 거와 연계한다라면 네. 이런 충분히 어쨌든 간에 본사나 이런 것이 울산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부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전체의 어떤 파일을 키운다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5국 3특 중에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어떤 통합의 과제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하는 지방주도 성장 선언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앞에 하고 뒤에 거를 연결해 본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전체가 총단결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내란 세력과의 싸우기 위해서도 이 민주당 진보당들이 다 함께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총단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불경을 엮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울산 시장 평가를 약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되려면 현재 울산 시장이 그 국민의힘의 김두겸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청장님은 뭐 성품상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이렇게 네. 뭐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현재 울산의 문제가 가장 무엇이며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신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김두현 시장 4년 동안에 보면 좋은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청만 늘어나는 하청만 어떤 이런 늘어난다.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또 AI 도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AI 도시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 속에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뭐 울산 시민들의 평가는 좀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버스 노선 개편이 27년 만에 있었는데 예. 모든 시민들이 거의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주민의 생각이 우선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현실의 삶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또 그들에 대한 존중성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루에 5명 정도밖에 버스를 안 타는 거 버스를 안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택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예. 택시를 불러 타거나 택시를 불러 탈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그렇죠.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그걸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줄였다고 비용을 얘기하는데 줄였다. 이런 문제가 어쨌든 간에 주민의 어떤 편의와 주민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좀 다가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전시성, 과시성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지성 행정. 예. 심지어 시청 앞마당에 별을 심었어요. 별을. 예, 거기는 주차할 곳도 없거든요. 시청 앞마당에 사람들이 심어갈 별을 곳도 왜 없는데 심어요? 거기를 그래 별을 심으면 보기 좋다고 심으라고 아유, 했대요. 그리고 그걸 이름을 이제 청년미라고 이름을 했다던데 예. 울산을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예. 한 발만 건너면 벼가 있는데 울주군에 벼 벼를 많죠. 보고 싶으면 거기 가시면 예. 될 텐데 굳이 거기 심어가지고 예. 매일같이 미꾸라지를 갖다가 집어넣고 해가지고 아이고. 황새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청정지역 울산이 되었다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오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로 보면은 행정은 본인 것이 아니라 예. 위임된 업무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위임된 업무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행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어쨌든 저는 가장 큰 어쨌든 문제점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앞에서 조선업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이 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렵고 조선업은 호황이 되는데도 주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이게 도대체 청장님은 보니까 그 조선업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원화청의 그 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그 조선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더 차비를 줄여줘야 된다는 네. 것이고요. 원화청만 있는 뿐만 아니라 또 물량팀이라고 또 다양한 어떤 일의 구조가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 안에서 저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좀 많기도 하고 이 고용 형태를 좀 이제 전환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지금의 어떤 하청 구조가 불가피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안전 장치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임금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정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그렇지 않으면 원화청 간의 어떤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가장 문제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최근에 논란이 된 것도 있었죠. 하나오션에서 원화청에 대해서 성과급을 네. 동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오션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을 했는데 성과급을. 맞습니다. 네. 울산도 요즘 시끄럽거든요. 울산도 그렇게 안 하는군요. 예, 예. 지금 이제 원청은 이제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월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동일하게 지급을 하라. 해야 예, 된다. 예. 그 수고한 사람은 똑같지 않느냐 하청 하는 노동자들 문제.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5년 구조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어떤 결산이 안 뜨긴 했지만은 한 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조선소를 보면 HD 현대 중공업만 하더라도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 같아요. 예.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10조 정도의 내는 데서 질 좋은 고용,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이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 청년들 갈 데가 없어요. 뭐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한 인구 유출은 심화되기도 하고 청년들은 떠나가고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지역을 살리자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그렇죠. 외쳐봤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래야 기업은 더 고도화되고 예. 기업의 성장 위에 지역이 함께 성장할 때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속에서 원화청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은 그 트럼프 방한 당시에 예. 동구청 벽에 아주 독특한 현수막을 하나 걸었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 3,500억 달러 미국이 아닌 국내 일자리 투자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트럼프 관세 압박이 사실 온 국민을 불안해하기도 만들고 굉장히 분노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의지를 밝힌 곳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당시 고민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해야 될까? 국민들만 길거리에서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특히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동구는 그 마스가가 예, 조선을 갖다 미국에 가서 조선소 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동구하고 정말 딱 울산하고는 이해관계가 전혀 반대로 딱 얽히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을 앞두고 어떤 정치 세력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하시죠? 예,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홍콩에서 심하게 달걀을 집어던지고 홍콩 시가지에서 농민들이 와서 하니까 미국에서 그때 한 게 여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연장을 좀 해주겠다. 유예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이런 외침조차 하지 못하고 어쨌든 거기에 끌려가는 건 대단히 문제라는 의식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예. 있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마스가 얘기를 했는데 마스가에 대해서 여기서 나는 이윤이나 이런 것을 미국에 투자한다. 투자했을 때 사실은 미국의 조선은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여기 조선이 그대로 잘 유지될 건가? 네. 여기 어떤 누구도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군함들을 만들고 함정들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MRO 사업을 하겠다 하지만 미국 조선소가 재건되면 미국으로 갈 것이지 한국으로 오겠냐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어져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세요. 뭐냐면 이 윤석열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주 이제 행정하시는 분인데 아주 이 정치적인 민감한 걸 하나 좀 묻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지금 이제 선거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드론기를 갖다가 몰래 띄우고 해서 전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외환죄까지 지금 겹쳐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거하고 윤석열의 운명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냐를 한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에 대한 관점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는 게 정치의 기본일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넘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다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백만 명이 될지 수천만 명이 될지 그런 어떤 위기로 내몰았다면 그것은 엄정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지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구형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 어떤 사형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내가 수계니까 예,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단호해야 이렇게 된다. 보고 예.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으니 놔두자 이러면 나중에도 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 외에 어쨌든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형식적인 사과로서 이것을 면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없이 어쨌든 그래 왔잖아요. 차떼기 할 때도 사과합니다. 천망농성합니다. 이럴 때마다 바뀐 게 없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실제 어쨌든 간에 이름만 바꾸고 변신하는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나서가지고 이런 걸 실제 해체시키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굉장히 불꽃이 일어나는 토론을 한 것 같은데 김전 총장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쭉 하신 말씀 중에서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와 행정은 저는 사람을 살리는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어려운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고 한 2번 정도 하고 동에서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되었는지 돌아가셔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런 사람 한 명 살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고 많이 죄송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을 2번, 3번 찾아가 보고 정말 어려움이 없는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면 그 이상을 동원해서라도 도울 일 있으면 찾아보자고 우리 이 직원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주변에도 도움을 달라고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픔을 잘 해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잘 해결해서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저는 그 일에 복무하는 것이 제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여전히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또 내란 세력들의 저항은 목숨을 건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건곤일척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가장 불꽃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서로 맞잡은 손 놓지 말고 가자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종훈 청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